네, 안녕하세요. 권상구입니다. 이번에는 2022년도 상반기 건축사 3교시 구조계획 답안 해설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이 답안 해설 첫 번째로 지문 읽기를 한번 쭉 해보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동영상에는 실제로 구조계획하는 그 영상을 한번 담아봤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구조계획된 평면도에다가 여러분들이 부재 크기라든지 아니면 연결 통로의 입단면 상세도를 그리는 답안 해설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총 3편으로 진행이 될 거고요. 그 중에서 이번에 첫 번째로 지문 읽기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해보면요. 보시면은 출제 지문입니다. 요즘의 추세죠. 지문 조건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지금 A3 두 장이라고 보면 A3 두 장이 거의 빽빽하게 지문 조건이 들어와요. 할 수 없죠. 요즘의 추세입니다. 뭔가 정확한 답안을 유도하기 위해서 출제자들도 좀 애매한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을 좀 더 부가 설명하기 위한 용도로 하다 보니 지문 조건이 점점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지문 조건을 보시면 이 지문 조건에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는데 꼭 필요한 지문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관용 어구처럼 문제를 만들기 위한 지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잘 구분해서 빨리빨리 판단을 하셔야 내가 답안을 작성하는데 꼭 필요한 지문 조건이 무엇인지 그거를 알아내고 답안 작성하는데 바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 연습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일단은 많다. 지문의 양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거 보시면, 자, 답안 작성 용지인데 보면은 실제로 지상 2층 구조 평면도를 그리는 영역하고요. 여기 보면 연결 통로라고 하는 게 나오죠. 연결 통로의 단면 상수를 그리는 그 면적이 거의 비슷합니다. 비슷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직 지문을 읽지 않았지만 나는 이 연구동이라고 하는 이 동에 2층 구조 평면도를 작성하는 하나의 아이템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연결 통로, 이런 단어가 중요합니다. 지문에서 계속 이제 뭐가 나옵니까? 연결 통로에 대한 내용이 나올 거라고 하는 거는 감이 와요. 요 답안 작성지만 봐도. 그래서 연결 통로에 대한 지문 조건이 나오면 나는 꼼꼼하게 봐서 구조 계획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일단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답안 작성 용지는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 한번 보고요. 자, 이제 이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 지문을 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제가 구조형식별 구조계획이라고 해가지고 구조계획 순서에서 이렇게 요거 가지고 이제 제가 기본 이론 시간에 설명을 드리는데, 올해 문제 22년도 상반기 문제는 RC하고 철골 문제 중에서 철골 문제, 그 중에서도 일반 철골이 나왔습니다. 일반 철골이 나온 순간 RC 두 문제, 철골 한 문제, RC에서 보기동 시스템이라든지 전위부 전단병 문제, 경량철골은 더 이상 신경 쓰시지 않으셔도 되죠. 우리는 일반 철골 문제가 나오는 순간 일반 철골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 철골을 구조계획을 하는데 어떤 아이템들이 필요한지를 쭉 먼저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제가 요 순서는 보통 예전에는 1번부터 13번까지 했었는데 그 13번 중에서 요 밑에 부분 13번 이하를 좀 더 세분화했습니다. 내용이 달라진 건 아니고요. 그냥 제가 부재 크기, 뭐 단면 상세 접합부 이 내용을 이렇게 철골하고 RC로 해서 상세하게 좀 나눠서 17단계로 나눴을 뿐입니다. 점점 이 부분들도 중요해지기 때문에 카테고리를 나눠서 공부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일단 나눴고요. 일반 철골 쭉 여러분들이 아시는 다 내용들이에요. 일반 철골이 나오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을 공부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답안 작성을 하는데 어떤 내용들을 포인트를 두어서 구조계획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담아져 있는데, 이 중에서도 특이한 거는 영역결정이라고 하는 아이템이 하나 더 들어왔다라고 하는 거, 영역결정. 그래서 이 영역결정을 1번 위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번호가 0번이고요. 그래서 0번 영역결정이 하나 더 늘었다라고 하는 거, 어떻게 보면 이게 요 문제의 포인트인 거죠. 그래서 구조계획 순서에서 일반 철골 문제가 나왔고, 보시면 0번부터 5번까지가 메인 구조계획이고요. 그 밑에가 서브 구조계획입니다. 일단 우리는 뭐 맞추는 게 중요해요? 메인 구조계획을 맞추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렇게 되죠. 일반 철골 문제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그 결정해야 되는, 정리해야 되는 어떤 지문 조건의 아이템들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보시면 이제 하나하나 지문을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 보시면 제목 대학 연구동 증축 별동 구조계획이라 나오죠. 보시면 연구동이라고 하는 거는 방금 전에 봤습니다. 어디서요? 답안 작성지에서. 그러니까 우린 연구동에 대한 게 주된 구조계획 아이템인데, 증축이라고 나오죠. 이 증축이라고 나오면 증축에는 수직 증축하고 수평 증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직 증축일 때 구조계획하고 수평 증축일 때 구조계획이 틀려요. 근데 여러분 보시면 이 증축이 수직 증축일까요? 수평 증축일까요? 여기서 이제 힌트가 있는 거죠. 증축인데
별동으로 만든다라고 하는 건 그냥 신축 건물하고 동일합니다. 수평 중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대학 연구동에 수평 중축에 대한 구조 개혁을 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거를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과제 기호에서 쭉 읽어보면 되는데 참 이 문제가 특징적인 게 뭐냐면 건축 계획의 구조 모델, 구조 모듈, 코어, 기둥 및 보위치 이렇게 쭉 출제자가 이런 내용들을 서술한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거기다 무슨 표시까지 했습니까? 볼드 처리까지 했어요. 결국 건축계획에서 구조 모듈하고 코어와 기둥 보위치, 이 코어하고 기둥은 결국 기둥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 영역을 결정하고 기둥을 결정하는 것을 제일 중요하게 보겠다고 하는 아이템이 아닐까 싶어요. 어쨌든 이렇게 볼드 처리한 거는 굉장히 이례적이고 특징적인 내용입니다. 특이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뭔가 출제자의 포인트가 들어가 있는 문구 같아요. 그래서 결국 이 문제는 지상 2층 구조평면도하고 연결 통로에 대한 구조 단면 상세를 그리는구나. 이거는 우리가 답안 작성지에서 보고 왔기 때문에 낯설지 않습니다. 이미 인식은 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요거 위주로 이제 우리가 구조 계획을 하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 이 문제가 증축 관련된 내용이다 보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출제된 증축 관련된 기출문제가 몇 번이나 있을까 제가 이렇게 카운팅을 해보니까 2005년도, 2009년도, 17년도, 19년도, 22년도 쭉 이렇게 심심치 않게 간혹 가다가 증축 관련된 내용이 나왔습니다. 근데 최근에 보면 2009년도 이후로요. 17, 19, 22년도 횟수로 보면 굉장히 좀 뜨문뜨문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증축 관련된 내용이 안 나온 적이 별로 없고 간혹가다 나오는 아이템이라고 하는 건 알 수 있어요. 17년도, 19년도, 22년도 이렇게 증축 관련된 내용들이 나왔으니까 여러분들은 적어도 2009년도부터 최근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이 기출문제까지는 한번 요 해당 기출연도의 문제들을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증축이라고 하는 어떤 아이템을 들고 출제된 문제의 형태가 어떤 건지는 한번 공부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과제 기호를 한번 읽고서 다음에 어디로 간다고요? 보기로 갑니다. 보기에서 특징적인 게 있는가 싶었는데 요게 있죠. 여기 보기 3번이라고 하는 거. 요게 굉장히 좀 특징적입니다. 요런 형식으로 계단실하고 승강로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문제가 주어진 게 몇 년도일까요? 대표적으로 몇 년도에 이런 아이템으로 어떤 이런 형식으로 문제가 출제됐습니까? 20년도 하반기 문제 때 딱 이런 형태로 문제가 출제됐어요. 그래서 그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계단실하고 엘리베이터실을 주고 이걸 어떻게 조합해서 코어를 형성할 건가라고 하는 게 문제의 포인트였습니다. 그리고 보면 보기 보시면은 강제 기둥, 접합부의 형식, 합성 데크 플레이트의 골방향 표시, 철골 콘크리트 벽체의 코어 어떻습니까? 우리가 일반 철골이라고 하면 흔히 다루어지는 아이템들이죠. 그러니까 특별한 건 없습니다. 특별한 게 없는 경우에는 그냥 보기는 한번 쭉 읽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일반적인 일반 철골 문제를 내가 문제 계획을 하는 거구나라고 하는 것 정도. 저희가 이 보기를 좀 꼼꼼히 보는 이유는 이 보기 내용 중에서 이건 좀 낯선데 이건 내가 지금까지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아이템이라고 하는 그런 아이템들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확인하는 차원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보기 2번 보시면 이렇게 철골 문제가 나오는 경우에는 부재 하나당 부재 크기 하나를 적게끔 이렇게 예시가 되어 있고요. 만약에 RC 문제면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부재 하나당 백은 기호를 몇 개를 표시합니까? 3개를 표시하죠. 그 차이입니다. 이 문제는 철골 문제니까 부재 하나당 부재 크기 하나를 기입하시면 되고요. 자, 다음 보시면 마치 느낌이 어떻습니까? 제가 이 주어진 어떤 그 현황도를 보고서 마치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3교시 단면 문제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뭔가 느낌이 구조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으로는 단면 형태에서나 주어질 법한 어떤 대지 현황도, 건물 현황도 형태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 구조 문제가 점점 계획 문제가 되어가면서 1교시 아이템들 중에서도 일부 차용이 되고요. 2교시 아이템들 중에서도 일부 차용되고 3교시 아이템 중에서도 3교시 단면 문제에 대한 어떤 아이템들을 가져다가 구조 문제화하는 경향이 최근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눈에 띄는 거는 일단 어때요? 방위가 주어졌고요. 그 다음에 증축 영역에 대한 게 여기 증축 영역을 하는 거구나.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요 밑에 이런 걸 좀 잘 보셔야 돼요. 연결 통로 설치 구간. 결국 여기에 연결 통로가 설치되고 여기가 기존 건물이니까 기존 건물에서 증축 건물 사이에 뭐가 형성된다고요? 연결 통로가 형성이 되는구나. 근데 연결 통로를 설치할 수 있는 길이가 10m구나 라고 하는 거. 그
그 다음에 8.7m 모듈, 8.7m 모듈도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뭐 계획할 때 여기 증축 영역의 구조 계획을 할 때 이런 모듈들도 아마도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 지문 조건은 안 읽었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요. 근데 가만히 보면 여기 보면 증축 영역이라고 해서 35m에 38m라고 주어졌는데 여기 별도로 박스로 증축 연구동 규모라고 해서 32m, 18m가 주어지죠. 이 증축 영역보다 연구동 규모의 증축 요 범위가 훨씬 작습니다. 그러면 이 연구동을 배치하고요. 그 나머지 공간을 혹시 다른 건물로 구조 계획을 하라고 하는 게 있나 싶어서 의문을 가지신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근데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조금 문제적으로 아쉬운 게 이 증축 영역이라고 하는 용어가 여기 가운데에 증축 가능 영역이라고 했어야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거나 지문을 읽는데 시간 허비가 좀 덜 했을 텐데요. 여기도 증축 영역, 여기도 증축 영역이라고 하니까 일단 증축 영역의 디멘전이 서로 맞지 않죠. 35m에 38m, 32m에 18m라고 하는 증축 영역의 디멘전이 맞지 않다 보니까 여기서 많이 혼란이 초래된 경향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그래서 조금 아쉽다. 정확히는 증축 가능 영역으로 주어졌어야 되는 게 맞겠다 싶은 마음이 들고요. 그래서 결국 답안작 성질을 보면 우리가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작도해야 되는 그 내용은 18m에 38m니까 결국 여러분들이 이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구조계획을 해야 되는 규모는 요게 맞습니다. 요게 32m에 18m, 35m에 38m가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그걸 염두에 두시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이 문제에서 앞서 구조 형식에서 영역 결정이 중요하다고 한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되는 거죠. 전체 증축 가능 영역보다 실제 증축 영역이 크기 때문에 과연 이 증축 영역이 어디에 위치할 것인가, 왼쪽 끝단에서부터요 오른쪽 끝단까지 이 위치들을 전부 움직일 수 있습니다. 전부 이런 식으로. 그리고 또 하나 이것도 가능합니다. 이것도 우리가 답안 작성지는 세로로 길게 답안 작성지가 만들어졌지만 요거를 살짝 돌려서 가로 방향이 길게 그 증축 영역을 결정했어도 얼마든지 전체 영역 안에 35m, 38m 안에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 이렇게 가로로 눕혀서 증축 영역을 잡아도 왼쪽 끝단에서부터 오른쪽 끝단까지 얼마든지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증축 영역이 증축 가능 영역 안에서 움직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이 문제가 어려운 이유입니다. 과연 증축 영역을 어느 위치에다 잡아야 될까? 지문 조건을 읽고서 꼼꼼히 따져보셔야 되는데 이 증축 건물하고 어떤 건물하고 어떤 영역하고 또 연관이 됩니까? 연결 통로하고도 연관이 되기 때문에 과연 연결 통로, 증축 가능 영역 안에 증축 영역 그 위치가 어느 위치로 가로로 길게 놓일지 아니면 보신 것처럼 세로로 길게 놓일지 이런 것들이 다 변수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위치를 결정하는 게 녹록하진 않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 문제는 난이도 상입니다. 우리가 기본 계획, 기둥부터 기본 계획을 하기 전에 뭐가 움직여요? 그렇죠. 증축 영역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 증축 영역을 과연 어느 위치로 잡을 건가에 따라서 답안 작성 내용이 달라지죠. 그렇습니다. 자, 보시면 이제 아까 대략 보고 왔던 대지 현황 조건 여기에서 꼼꼼하게 보셔야 됩니다. 자, 증축 영역 이거는 증축 가능 영역으로 주어졌어야 맞겠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증축 연구동 규모 확인하시고요. 여기 보니까 가 섹션이 주어지네요. 가 섹션. 근데 가 섹션이 여기 3m 위치에 딱 정확하게 그 위치를 줬습니다. 이것도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연결 통로 설치 구간이라고 하는 내용, 기존 연구동, 복도, 외부 휴게, 방위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이 지문 조건을 읽으셔서 구조 계획을 하는데 다 영향을 미칩니다. 마치 무슨 문제처럼요? 3교시 단면 문제처럼. 느낌이 그렇습니다. 자, 이제부터 대략적으로 이 문제의 분위기는 파악을 했고요. 이제 지문을 하나하나 읽는데 본격적으로 계획 조건부터 읽어 나가기 시작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제 여러분들이 하실 일은 그냥 막연히 지문 조건, 출제 지문 조건을 읽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어떤 아이템으로 정리해야 될 거는 이미 이 아이템들에 대한 내용들은 정리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문 조건을 읽으시면서
제가 앞으로 관용어구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냥 지문 조건을, 아까 지문을 형성하기 위해서 양념식으로, 액세서리식으로 들어간 지문 조건들을 내가 관용어구로 말씀을 드릴 텐데, 그런 것들은 사실 이렇게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구조계획을 하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그 외 나머지 내용들이 구조계획을 하는데 필요한 용어들이고, 그 용어들은 이렇게 뭐에 따라서요? 기둥 카테고리, 큰 보, 작은 보, 캔틸레버, 슬래브, 기타, 입단면 상세 관련된 어떤 해당 내용에 해당되는지 읽어서 그 내용들을 집어넣으시는 게 필요합니다. 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번 계획 조건, 규모 지상 4층. 우리는 지상 4층이라고 주어졌지만 지상 4층 중에서도 지상 2층 구조 평면도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건 한번 읽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지우십니다. 그 다음에 중축 영구동 크기, 이건 확인하고 왔어요. 이 문제에서는 중요하고요. 연결 통로는 별도로 따로 생각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거, 익히 알고 있지만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읽고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구조 형식은 일반 철골인 거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용 재료, 일반 구조용 아변 강제 알고 있지만 필요 없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문제도 사용 강제에 강제 종류가 문제에 영향을 미친 적은 없습니다. 자, 5번부터 보시죠. 구조부재 형식, 구조부재의 단면 치수, 기둥은 500에 500 시리즈, 기둥이니까 어디로 넣어요? 기둥 카테고리로 넣어야 되는 거죠. 기둥 아이템으로 500에 500. 저는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지문을 확인하면서 이게 기둥 조건 하면 기둥 조건을 이렇게 넣으시지만,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는 것도 시간이 많이 걸리신다면 형광펜 하나를 딱 정하신 다음에 이 형광펜 색깔은 뭐에만요? 기둥 관련된 아이템에만 내가 색칠을 할 거야. 그래서 그렇게 해서 눈에 띄게 표시를 해 두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요? 나중에는 구조계획을 할 때 기둥 요건만 따로 띄어서 확인해가지고 구조계획을 할 일이 분명히 생기기 때문에, 맨 처음에. 그럴 때 여러분들이 가급적이면 빨리 기둥 조건을 찾아내기 위해서 표시를 해 두시는 것이죠. 그래서 기둥 500에 500 시리즈 이쪽으로 넘기시고요. 그 다음에 보, 여기 보시면 보도 큰 보, 작은 보, 캔틸레버 보 아주 문제에서 딱 정해놨습니다. 큰 보는 큰 보만 써, 작은 보는 작은 보만 써, 캔틸레버 보는 캔틸레버 보만 써, 이런 식으로 아주 구분을 해놨기 때문에 큰 보는 여기에, 작은 보는 작은 보 구조계획 하는 아이템에, 그 다음에 캔틸레버 보는 캔틸레버 보 아이템에 아예 이렇게 별도로 빼서 확인을 합니다. 자, 보시면 여기서 800, 700, 600, 500, 400, 300이라고 주어졌지만 혹시나 여러분들이 횡적을 방정보를 구조계획할 일이 있으면 횡적을 방정보로 쓸만한 적절한 구조부재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조계획을 했는데 횡적을 방정보를 넣을까 말까 고민이 되신다면 뭘 보시라고요? 가능한 적용할 만한 사이즈가 있는지를 확인하시고, 여기 보시면 제일 작은 사이즈가 300 시리즈니까 300 시리즈는 메인 구조부재 시리즈입니다. 그러니까 횡적을 방정보로 쓸만한 부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횡적을 방정보는 내가 구조계획에서 제외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내용 정리를 하시면 훨씬 좋죠. 자, 보시면 층고, 천정고, 보하부 천장 사이, 이걸 괜히 주지 않았을 겁니다. 보시면 층고가 3.9m인데 천정고가 2.7m예요. 그러면 3.9에서 2.7m, 그러면 천정 위에 남는 공간이 몇 m라는 얘기입니까? 1.2m, 1.2m. 1.2m 안에서 보하부하고 천장 사이에 요 공간도 확보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철골보 춤도 확보해야 되고, 그 다음에 슬라브 춤까지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슬라브 두께까지 1.2m라고 하는 3.9m에서 2.7m 그 차이만큼의 1.2m를 여러분들은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요거는 어디에다 집어넣을까? 기둥, 큰보, 작은보, 슬래브 이 아이템들하고는 관련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냥 여기 입단면 상세 여기에다가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층고 3.9m, 천정고 2.7m, 보하부와 천장 사이 300mm 이상 넣고요. 그 다음에 슬래브 두께는 150mm군요. 일단 여기다 넣습니다. 근데 합성 데크 플레이트래요. 여러분들 보시면 너무 그 합성 데크 플레이트라고 하는 거에 연연해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단면 상세를 그릴 때 단면의 형태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합성 데크 플레이트는 모일 확률이 높아요. 슬래브가 그냥 일반 슬래브처럼 평평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만약에 여기 그냥 합성이란 말을 빼고 데크 플레이트 슬래브라고 하면 우린 이때는 일반적으로 골데크를 연상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골데크 형상이 머릿속에 연상만 되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합성 데크 플레이트라고 명명을 해놓은 걸로 봐서는 그냥 평평한 일반 슬라브 형태일 확률이 높다라고 하는 걸로 일단 정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코어 벽체는 두께 300mm래요. 이 코어는 어디로 갈까요?
그렇죠. 코어 자체로서도 의미가 있지만 이 코어는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지만 코어는 기둥을 대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어 벽체는 기둥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 코어에 대한 내용은 어디로요? 일단 기둥에다가 정리를 해 놓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계획 조건에서 저희가 쭉 읽은 이 내용들 있죠? 이 내용들을 해당 카테고리에 넣으면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이렇게 분리가 돼요. 여러분들이 시간이 조금 걸리시더라도 이렇게 분리를 해 놓으셔야 나중에 문제를 할 때 해당 아이템들을 구조 계획을 할 때 기둥은 기둥만 여러분들이 정리한 내용만 확인하면서 구조 계획을 하면 시간 세이브를 하실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합니까? 예전엔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처럼 지문 조건이 많으면 지문 조건 왔다 갔다 하다가 시간이 다 가요. 그렇죠? 그래서 가급적 꼼꼼하게 미리 별도로 정리해 두는 그 방법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런 정리할 시간이 본인이 정 없다고 하면 어떤 형태로라도요. 형광펜으로라도 색깔로라도 지정을 해 두시거나 아니면 이 옆에다가 뭐라고 적습니까? 기둥은 기, 보는 보, 슬라브는 슬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직접 옆에다가 지문 옆에다가 적어두는 겁니다. 어쨌건 관건은 실제로 그 해당 아이템을 구조 계획을 하는데 눈에 바로바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맞는 방법을 선택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이 시리즈란 말이 가끔 나옵니다. 시리즈란 말이 이게 뭘 의미하냐면 자 이게 일반적으로 구조 계획을 할 때 구조 철골 부재 리스트입니다. 보시면 쭉 나오죠. 근데 간혹 가다가 이런 게 있습니다. 200에 200 자 공칭 치수라고 해서 200에 200 300에 300 400에 300 보는데 400에 300이라고 해놓고 보시면 400에 300에 실제로 세분화되어 있는 부재 사이즈는 몇 개가 됩니까? 하나, 둘, 셋, 넷, 5개. 보시면 치수들이 다 틀립니다. 근데 우리는 이 치수들이 몇 미리 왔다 갔다 해서 틀리다고 해서 이 치수들을 390, 300 이렇게 읽지만 그냥 이런 부재 크기들을 하나로 퉁쳐서 400에 300 시리즈라고 합니다. 결국 400에 300 시리즈에는 몇 개의 부재 세분화되는 부재 치수가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400에 200 시리즈라고 하면 그 시리즈 안에는 몇 개의 실제 부재 크기가 있습니까? 2개가 있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300에 300 시리즈는 3개의 실제적인 부재 크기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300에 150 시리즈, 300에 200 시리즈, 300에 300 시리즈, 400에 200 시리즈, 400에 200 시리즈 이 시리즈라고 하면 그냥 이 시리즈 안에 여러 개의 비슷한 크기의 부재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 실제로는 구조 설계를 할 때는 실제로 450, 200을 쓸지 446에 190을 쓸지 결정을 해야 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건축사 시험에서는. 그래서 그냥 문제 지문에서 시리즈로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대략적인 크기를 인식하시면 됩니다. 그런 내용이고요. 자, 보시면 구조계획 시 고려사항. 여기서부터 이제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구조계획을 하는데 중요한 아이템들이죠. 그래서 이 내용들도 하나하나 읽어 나가면서 카테고리로 분류를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공통사항. 각 교수 연구실은 24제곱미터 이상의 규모로 9개실을 남향으로 계획한다. 여기 남향. 우리가 문제 지문 조건에 방위가 주어진 이유를 아시겠죠? 남향이라고 하는 거. 9개실. 사실 이건 구조계획에 대한 어떤 지문 조건이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텐데 건축계획을 하는데 필요한 지문 조건 형식하고 유사하죠. 결국 이 내용은 뭡니까? 그렇죠. 영역에 관련된 겁니다. 영역에 관련된 거. 과연 우리가 증축 영역을 계획을 하는데 이런 아이템들을 다 모아서 결국은 어느 부분에 증축 영역을 할 거야, 증축 건물을 세울 거야 라고 하는 아이템들에 해당되니까 영역에다 집어넣습니다. 자, 보시면 두 번째, 남측에 개별 발코니를 설치한다. 발코니. 제가 발코니는 계속적으로 강조해 드리지만 발코니는 발코니로서의 의미도 있지만 발코니 같은 캔틸레버는 기본적으로 뭐에 대한 아이템이다? 그렇죠. 기둥에 대한 아이템입니다. 기둥에 대한 아이템. 그래서 요거는 어디에다 집어넣습니까? 기둥에다 집어넣습니다. 여기 기둥의 크기, 벽체 코어 이건 앞에서 이미 정리한 거고요. 거기다 뭐요? 남측 발코니가 필요하답니다. 근데 캔틸레버 길이가 2m래요. 그거는 기둥 조건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증축 연구등과 기둥 연구등 사이에는 외부 연결 통로를 설치하며 이건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미 알고 있어요. 이미 알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증축 연구동하고 기둥 연구동 사이에는 외부 연결 통로를 설치하며 방부식은 고려하지 않는다. 이거 어디에다 집어넣는다고요? 그렇죠. 영역에다 집어넣습니다. 영역. 나중에 영역을 한꺼번에 다 모아서 내용 정리를 할 겁니다.
자, 연결 통로는 증축 연구동의 승강장으로 이어진다. 이것도 어디요? 영역으로 집어넣겠습니다. 영역으로. 자, 다음 계단실은 2개소를 계획하며 그중 1개소는 승강장에서 출입하도록 한다. 자, 이거는 영역이라고도 볼 수도 있고요. 하지만 이거는 뭐에 대한 내용입니까? 여기 보시면 이게 보기에 주어졌어요. 계단실하고 승강로. 결국 계단실 2개가 구조 계획에 필요하고요. 승강로는 하나가 필요합니다. 이 승강장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요거는 코어에 해당되는 거니까 어디로 분류한다고요? 기둥에 넣겠습니다. 기둥에 넣고요. 자, 다음 여기 보시면 5번 구조 부재는 경제성, 시공성, 공간 효율성 등을 고려해서 합리적으로 계획한다. 관용 오구입니다. 항상 나오는 내용이고요. 6번 구조 계획은 횡력을 고려하지 않는다. 이 말에서 우리는 뭘 할 수 있습니까? 브레이스라든지 전단병은 설치되지 않겠구나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사실 별도로 어디에 넣는다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염두만 하시면 됩니다. 자, 7번 바닥에는 고정 화중하고 활용 중에 균등하게 작용한다. 관용 오구입니다. 8번 지상층 평면 외곽 및 기둥 보호 위치는 동일하며 건축 외벽 마감은 고려하지 않는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계획적으로 살짝 치수의 변동을 여러분들이 고민하실까봐 그런 측면에서 문제가 지문 조건이 주어진 거니까 이건 지우겠습니다. 구조 계획을 하는데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그쵸? 자, 다음 증축 연구동 2층과 기존 연구동 2층의 바닥 레벨은 같다. 그래서 이 지문도 그렇게 여러분들이 답안 작성을 하는데 중요한 내용은 아닌데 이렇게 바닥면 레벨이라고 하는 게 기출문제로 출제된 적이 있었죠. 그게 몇 년도입니까? 대표적으로 몇 년도인가요? 바닥 레벨이 차이에 의해서 바닥 레벨 차이에 의해서 구조 계획에 영향을 미쳤던 문제. 어떤 몇 년도에 출제된 문제죠? 대표적인 게 19년도입니다. 19년도. 그래서 이런 지문이 딱 나오면 여러분들은 19년도가 공부가 되셨던 분들은 19년도가 연상이 되셔야 돼요. 바닥면 레벨. 그래서 19년도를 보시면 이 문제가 이제 19년도에 현황도였죠. 이거 보시면 바닥 레벨 4층에서 바닥 레벨의 단 차이가 났고 단 차이가 상당히 났습니다. 얼마요? 1500 났습니다. 그래서 이 바닥 레벨 단 차이에 의해서 구조 계획에도 영향을 미쳤고요. 그 다음에 이 문제는 특별하게 이 부분 레벨 차가 나는 부분에 뭘 그리라고 했습니까? 단면 상쇄도를 그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바닥 레벨 차이가 많이 나면 뭐에 영향을 미친다? 구조 계획에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바닥 레벨이 같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는 아이템은 아닙니다. 자, 이제 다시 넘어가죠. 자, 지문 조건 중에 기둥에 대한 조건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이 기둥 조건은 무조건 다 어디에다가 정리를 하셔야 되죠? 그렇죠. 여기다가 이 기둥에다가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증축 연구동 장변 방향의 기둥 간격은 10에서 13m로 한다. 여기서 체크하실 게 하나 있죠. 이 기둥 간격도 중요하지만 장변 방향이라고 하는 게 헷갈리신 분들은 구조 계획을 굉장히 어렵게 하셨을 확률이 높아요. 장변 방향, 단변 방향 보시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변, 단변, 장변 방향, 단변 방향이 처음 나왔던 그 기출문제, 대표적으로 나왔던 기출문제가 몇 년도입니까? 19년도 문제입니다. 19년도 보시면 여러분들 여기 19년도에 분명히 이 지문 조건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여기서는 장변 방향이라고 하지 않았고요. 장변 양측이라고 했습니다. 장변 양측. 그러니까 엄연히 19년도에는 장변 양축이라고 하는 용어로 여러분들 헷갈리게 했고요. 여기 22년도 상반기 문제는 뭐라고요? 장변 방향이라고 나왔습니다. 장변하고 장변 방향은 엄연히 틀립니다. 그걸 염두에 두시고 어쨌건 기둥 조건은 기둥에다 집어넣습니다. 자, 다시 증축 연구동 기둥 개수는 6개 이하로 한다. 6개. 기둥 개수.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는 중심 간격이 주어졌고요. 기둥 개수도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6개 여기다 집어넣으시고요. 근데 연결 통로는 1개로 한다. 많은 분들이 이 기둥 개수 6개 안에 1개가 포함됐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이 문제는 명확하게 증축동에 적용되는 기둥 개수 6개고요. 그 다음에 연결 통로에 적용되는 기둥 개수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둥을 계획해야 되는 기둥 개수는 토탈 7개입니다. 그래서 연결 통로에 대한 기둥 개수 하나도 여기다 집어넣고요. 됐죠? 그 다음에 4번은 뭐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항상 나오는 관용적인 용어죠. 기둥의 방향은 최적의 응력 상태가 되도록 강축 약축을 고려해서 계획한다. 강축 방향을 적절하게 고려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됐고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기둥에 관련된 내용은 모두 다 어디에다 정리한다고요? 이쪽에다 정리합니다. 기둥에 대한 거. 자, 보도 보시면
보는 연속적으로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관용 어구입니다. 지우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 보시면 발코니와 연결 통로는 캔틸레버 구조로 하며 캔틸레버 보 길이는 2m 이하로 한다. 아까도 정리를 했지만 뭐라고요? 보에서 발코니에 대한 캔틸레버 내용이 나오지만 이 내용은 보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어디에 정리해야 된다고요? 기둥으로 가셔야 됩니다. 기둥. 그래서 이미 기둥에 대한 조건에서 발코니에 대한 내용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내용으로 해가지고 발코니 연결 통로 캔틸레버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별도로 구분해서 여기다 넣으셔야 됩니다. 자, 다음 합성 데크 플레이트 슬라브. 자, 보시면 자, 이거는 합성 데크 플레이트 슬래브에 대한 내용이지만 이 내용은 슬라브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뭐에 대한 내용이에요? 보의 설치 간격. 결국 슬래브를 3.3m 이내로 지지하기 위해서는 3.3m 이내로 뭐를 설치한다고요? 그렇죠. 작은 보를 설치해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작은 보의 배치 간격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어디에다 정리를 하신다고요? 작은 보에다 집어넣으셔야 돼요. 작은 보에. 그래서 1번 보시면 뭐에 대한 내용이라고요? 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보의 최대 거리는 3.3m 이하가 되도록 나는 작은 보를 설치할 거야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넘어가시죠. 자, 보시면 보 선정 시 건축 마감을 고려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도 구조계획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런 지문이 보 선정 시 건축 바닥 마감을 고려하라고 하면 이때는 뭐가 달라지는 겁니까? 그렇죠. 구조계획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22년도 상반기 문제에는 건축 바닥 마감을 고려하지 말라고 했지만 혹시나 앞으로 기출되는 문제에서 건축 바닥 마감을 고려하라고 한다면 뭐가 달라지는 겁니까? 바닥 레벨이 달라지니까 슬라브 레벨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지금 이 문제에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얼마든지 응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지문은 일단은 지웁니다. 자, 다음 여기 보시면 코어 벽체는 일단 어디로 넣을까요? 지문 조건을 읽기 전에 코어 벽체는 우리가 기둥 조건으로 넣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기둥 조건인데 벽체는 전단벽으로 별도의 기둥 강제 기둥이나 본을 삽입하지 않는다. 삽입하지 않는다의 동그라미. 네, 옆에다 적어두세요. SRCX. 결국 철골 부재를 어디에다가 매립하지 않겠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콘크리트 벽체라든지 기둥 같은 데에다가 매립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삽입하지 않겠다고 하는 얘기는 그래서 SRC로 구조계획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됐죠? 됐습니다. 그래서 코어 벽체에 대한 내용도 어디로요? 기둥으로 놓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둥에 대한 내용이 점점 늘어나죠? 결국 기둥을 여러분들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틀리지 않고 구조계획을 하느냐가 이 문제에서 출제자가 물어보고 있는 포인트입니다. 기둥이 포인트인 거예요. 자, 5번 외부 연결 통로로 가겠습니다. 외부 연결 통로를 보면 일단 이 외부 연결 통로는 어디에다 집어넣을까요? 그렇죠. 영역에다 집어넣겠습니다. 영역으로 집어넣어서 보시면 1번 대지 현황 및 기존 연구동 지상 2층 평면도에 표시된 Y1열하고 Y2열하고 Y3열에 배치한다라고 하니까 한번 보시면 자, Y2열하고 Y3열에 연결 통로를 배치하겠구나라고 하는 건 이미 우리가 현황도를 보고 왔을 때 확인한 내용이지만 지문 조건에서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우리가 연결 통로를 어디에다 배치시킨다고요? 복도에 해당되는 Y2, 3열에 배치한다라고 하는 거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연결 통로는 폭이 3m고 길이가 10m래요. 지상 2층에만 계획한대요. 그러면 다시 한번 보시면 폭이라고 하는 게 연결 통로의 폭이고요. 길이가 10m랍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연결 통로 설치 구간에 이미 10m라고 하는 단서가 주어졌습니다. 아, 그래서 연결 통로라고 하는 건 이렇게 길게 설치가 되는데 폭은 3m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폭 3m, 길이 10m라고 하는 연결 통로가 맨 위에 놓일 수도 있고요. 극단적으로는 어디까지도 놓일 수 있어요? 요 하단부, 밑에도 놓일 수 있습니다. 결국 연결 통로라고 하는 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를 왔다 갔다 하면서 구조계획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변수입니다. 그러니까 연결 통로가 어디에 위치하느냐에 따라서 뭐에 영향을 미쳐요? 증축 영역의 아이템들, 우리가 기둥이라든지 그 계단실 승강로에 대한 코어 위치들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까다롭습니다. 뭐가 바뀌기 때문에? 변수가 연결 통로가 움직여요. 그거에 따라서 모두 움직이는 겁니까? 이 증축 영역의 구조 아이템들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런 내용들이 포함이 돼야 되고요. 세 번째, 3번 기존 건축물과 분리된 구조 형식이라고 하는 거. 우리는 일반적으로 뭐라고 합니까? EJ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다 적어놨습니다. 분리된 구조 형식 EJ. 결국 이 내용이 뭐냐면 여기 보시죠. 여기 보시면 결국 기존 건물하고 연결 통로가 여기서 만날 텐데 여기는 뭐라고요? EJ가 형성된다는 얘기입니다. EJ가. 그렇죠? 그래서 내용 정리가 됐고요. 자, 다 읽었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여기 우리가 일반 철골이라고 하는 아이템들에서 필요한 아이템들 쭉 정리를 했습니다. 정리됐는데 여기서 횡자월 방정부는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부재 사이즈를 정리할 때 횡자월 방정부로 쓸만한 적절한 아이템은 없었기 때문에 아마도 우리가 구조계획을 할 때는 횡자월 방정부에 대한 거는 구조계획을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내용 정리를 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지문을 쭉 읽었습니다. 그 지문 정리한 내용들을 제가 내용 정리만 쭉 이게 뽑아왔는데 보시면 지문 결국 이 주어진 지문 조건이 정리된 내용의 양을 보시면 영역 관련된 지문 조건이 이렇게 많고요. 그 다음에 기둥 관련된 내용이 이렇게 많습니다. 나머지는 큰보, 작은보, 슬래브, 입단면 상세에 대한 내용이 있지만 이 내용들은 사실 내용 정리를 해보니 많지 않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관건은 뭐라고요? 영역을 얼마나 정확하게 맞추고 그거에 따라서 기둥을 얼마나 적절하게 배치할 수 있느냐가 이 문제 22년도 상반기에 출제자가 보려고 했던 포인트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그래서 이 정리된 내용들 가지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어떻게 구조계획을 할 건가는 이 다음 동영상을 가지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이번 동영상은 일단 지문 조건을 내용 파악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동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